이 검정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음식부터 쓰레기까지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481강입니다. 오늘은 쌀 포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식자로 사용될 쌀 포자입니다. 쌀 포자는 싸다는 것이죠. 물건 싸는 것을 말합니다. 또 포장하다는 뜻도 있고 둘러싸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쌀 포자는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떤 목적물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양이지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덮거나 둘러싸고 있는 모양을 형성한 그런 글자입니다. 마치 이불처럼 이 안에 뭐가 있으면 그걸 덮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양이 쌀 포자입니다. 쌀 포자는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양을 형성한 글자입니다. 무엇을 덮거나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이런 쌀 포자가 중심이 되어 한 가지씩의 부수가 결합되면 다른 글자가 탄생되게 됩니다. 그런 글자들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쌀 포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구기 작자입니다. 구기 작자는 구기를 의미하죠. 이 구기는 자루가 달린 술 따위를 푸는 용기를 말합니다. 자루가 달린 바가지 같은 것이죠. 이 구기 작자는 쌀 포자와 점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쌀 포자는 싸다는 뜻입니다. 감싸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점주자는 점을 말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기 작자는 내용물을 감싸는 도구가 구기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용물을 감싸서 포올리는 기구가 구기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이런 자루 달린 바가지가 구기입니다. 이 구기를 통해서 그릇 안에 있는 술을 포올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구기 작자는 내용물을 감싸는 도구가 구기라는 표현으로서 내용물을 감싸서 포올리는 기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기는 이보다 자루가 훨씬 길지요. 그래서 깊은 곳에 있는 것도 포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있는 내용물을 감싸서 포올리는 그 기구가 구기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작약지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약지증은 한밭꽃 선물이라는 뜻으로서 남녀 간에 향기로운 한밭꽃을 보내어 정을 더욱 두텁게 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한 용작이 있습니다. 용작은 제사에 사용하는 술잔을 말합니다. 또 은작도 있죠. 은작은 은으로 만든 잔입니다. 이럴 때 구기작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글귀 구자입니다. 글귀 구자는 글귀를 의미하고 문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글귀 구자는 쌀 포자와 입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쌀 포자는 싸다는 뜻이 있고 포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입구자는 입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말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귀 구자는 말을 싸고 있는 게 글귀라는 표현이지요. 다시 말해서 여러 말을 모아 하나로 감싸고 있는 모양이 글귀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글귀라는 것은 둘 이상의 단어가 모인 문장의 일부분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단어가 있을 때 이것을 감싸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글귀라는 것입니다. 단어와 단어들을 연결하며 하나로 감싸는 것이 글귀라는 게 글귀 구자의 표현입니다. 책 안에는 많은 단어들이 있죠. 이 단어들 여러 개가 묶어있는 모양이 글귀입니다. 문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면 책이 되는 것이죠. 글귀 구자는 말을 싸고 있는 게 글귀라는 표현으로서 여러 말을 모아 하나로 감싸고 있는 모양이 글귀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구구절절이라는 말 있죠. 구구절절은 한 구절 한 구절마다라는 뜻으로서 매우 상세하고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식구라고 할 때나 문구라고 할 때도 글귀 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쌀 포자가 포함된 세 번째 관련자는 열흘 순자입니다. 열흘 순자는 열흘을 의미하지요. 10일입니다. 이 열흘 순자는 쌀 포자와 해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쌀 포자는 싸다는 뜻입니다. 감싸는 것을 말하지요. 또한 해일자는 해를 말하지요. 날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흘 순자는 해를 감싸는 기간이 열흘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이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열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양 사상에는 천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천간은 시간의 순환을 말하는데 하늘에 10개의 지점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각 지점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정하면서 그 10개의 지점들이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흘마다 한 번씩 순환한다는 그런 개념이 천간입니다. 태양이 지구에 나타날 때 다른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인데 열흘마다 다른 모습으로 계속 순환한다는 게 천간입니다. 거기에 12개의 지지까지 합해지면 60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60갑자로 세세한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열흘 순자는 해를 감싸는 기간이 열흘이라는 표현으로서 태양이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열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삼순구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순구식은 삼순, 곧 한 달에 9번 밥을 먹는다는 뜻으로서 집안이 매우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칠순이라고 하죠. 70을 칠순이라고 합니다. 80을 팔순이라고 하죠. 이럴 때 열흘 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쌀포자가 포함된 네 번째 관련자도 쌀포자입니다.
쌀포자는 붓으로만 사용되는데 원정 글자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쌀포자도 싸다는 뜻이 있고 감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쌀포자는 쌀포부스의 뱀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쌀포자는 싸다는 뜻이죠. 포장을 의미합니다. 뱀사자는 뱀을 의미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몸기자의 대용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몸기자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쌀포자는 몸을 감싸는 모양이 싸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불에 아기를 감싸고 있는 모양을 쌀포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기자로 설명하는 게 아기의 몸입니다. 아기의 몸을 감싸고 있는 모양이 쌀포자인 것이죠. 이불에 아기를 감싸고 있는 모양을 쌀포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는 엄마가 아기를 감싸고 있는 모양으로 쌀포자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쌀포자는 몸을 감싸고 있는 모양인 것인데 이불로 감싸든 엄마의 품으로 감싸든 아기를 감싸고 있는 모양이 쌀포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팔포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팔포대상은 8개의 보따리를 가진 큰 상이라는 뜻으로서 생활에 걱정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진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죠. 꼭 포함한다고 할 때나 포용한다고 할 때도 쌀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쌀포자가 포함된 5번째 관련자는 가슴형자입니다. 이 가슴형자는 가슴을 의미하는데 오랑캐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랑캐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오랑캐라는 말은 참 고약한 말입니다. 중국의 한족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민족들을 오랑캐라고 했던 것이죠. 고약한 말입니다. 그 중에 한 민족이 가슴용자를 사용한 흉노족이었습니다. 이 가슴용자는 쌀포자와 흉활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쌀포자는 싸다는 것이고 포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활용자는 흉하다는 뜻이고 근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을 말하죠. 흉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용자는 흉한 것을 감싸는 것이 가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슴은 온갖 걱정과 근심을 감싸고 있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람마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더 큰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큰 걱정과 근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근심과 걱정이 어디에 있는가? 가슴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슴용자는 온갖 걱정과 근심 같은 흉한 것들을 감싸는 것이 가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안에 온갖 걱정과 근심 같은 흉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가슴형자인 것이죠.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죠. 가슴형자는 흉한 것을 감싸고 있는 것이 가슴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가슴형자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흉노족이 있습니다. 흉노족은 기원전 4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몽골 지방에서 세력을 펼쳤던 유목민족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흉아리가 있습니다. 흉아리는 헝가리를 한자로 음역한 그런 말입니다. 원래 가슴형자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나중에 몸을 의미하는 달월자가 결합되면서 이렇게 가슴형자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장치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가슴형자는 오랑캐 흉자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쌀포자로 구성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